이것으로 저희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어 흥미로운 웨이데이 D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지, 스티브, 피오나와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화기 키패드에서 별표와 숫자 1번을 눌러주세요.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단순히 별표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콜을 위해 질문은 한 가지와 추가 질문 한 가지로 제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Q&A 로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잠시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JP 모건의 크리스토퍼 호버스 라인에서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를 대신해 질문하는 졸리 와서먼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연휴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웨이데이를 몇 주 뒤로 미루셨고, 프라임데이 같은 소매업계의 다른 주요 프로모션들로부터 거리를 두셨는데요. 이것이 올해 지출이 더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잠재적인 2, 3위 관세에 앞서 서두르려는 긴박함을 보고 계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졸리님, 너지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네요. 관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로 관세에 기반한 소비자 행동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 초반에 언급했듯이 저희가 본 아주 미미한 선취 수요는 기간상 며칠 정도였고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세로 유발된 행동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연휴 쇼핑이 아마 지난 몇 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이데이에 대해 저희가 한 일은 사실 작년이 아니라 그전 2년 동안 했던 타이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2022년과 2023년과 같은 시기인 10월 말입니다. 작년 2024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10월 초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가 항상 해왔던 10월 말 기간이 아마도 더 최적일 것이라는 점이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시즌 케이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말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광범위하게 2026년에 가속화된 점유율 상승을 이어나갈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격 인상이 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2026년에 그로스 마진과 광고 마진 확장을 어떻게 얻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6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분명히 탑라인과 바텀라인의 추가 성장을 주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에비타 성장은 확실히 매출 성장을 앞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해온 것과 같은데 그것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가격, 셀렉션, 속도, 가용성이라는 핵심 레시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2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다른 두 가지 성장의 기둥으로 그것을 보강한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소비자 가치 제한인 레시피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그 후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혁신이라는 두 번째 기둥으로 그것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가되어 정말 확장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로는 예를 들어 저희가 피지컬 리테일 매장에서 하고 있는 일, 저희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웨이페어 리워즈, 저희의 에디토리얼 프로그램인 웨이페어 베리파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예시이지만 긴 리스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있는데 세 번째 기둥은 저희가 약 2,500명의 기술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인력,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들이며 이들 노력의 대부분은 고객과 서플라이어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컨버전을 높이고 트래픽을 높이며 트래픽은 서플라이어들이 고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리핏 게인을 통해 복리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이후 지난 2, 3년 동안 한 일은 저희가 효율적이고 집중하며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 모델을 재편하는 데 2년 정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한 거의 모든 핵심 시스템에 대한 매우 대규모의 테크놀로지 리플랫포밍 노력에 약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기술 사이클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 기둥에서 언급한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런칭할 수 있었던 이유의 일부이며 세 번째 기둥인 경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성장의 기둥을 고려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이런 복리 혜택을 제공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올해 내내 어떻게 모멘텀을 얻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내년으로 가면서 더 많은 탑라인 성장과 바텀라인 성장을 보게 될 것이며 에비타 성장이 매출 성장을 앞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졸리님, 내년의 그로스 마진과 ACNR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지점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발언에서 조금 언급했던 컨트리뷰션 마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로스 마진에서 고객 서비스와 머천트 수수료를 빼고 마케팅 비용을 빼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것은 지난 몇 분기 동안 15% 이상이었고 저희는 그것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사려 깊은 방법이라고 점점 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컨트리뷰션 마진이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고 싶고 그러면 에비타로의 플로우스루가 매우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SOTG&A 라인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리뷰션 마진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그로스 마진과 마케팅 지출 사이의 상호작용일 수 있다고 본다면 에비타 달러 성장이 그 탑라인 성장을 정말로 앞지르는 결과를 낳고 저희는 에비타 달러 성장이 계속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모건 스탠리의 시메온 구투만 라인에서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매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약간의 추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탑라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에 내놓으신 슬라이드 덱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혹은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가 이제 그 수준에서 계속 성장하는 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특정 테크놀로지 투자를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계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많은 범프나 힘든 비교 대상 그리고 업계의 정상화를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무엇을 언급하고 계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2년 조금 전인 2023년 여름, 2023년 8월에 저희가 가졌던 애널리스트 데이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희의 다양한 사업 라인과 이니셔티브, 그리고 잠재력, 테크놀로지, 리플랫포밍을 지나온 것 등을 생각할 때 매출 성장이 어떻게 의미 있게 두 자릿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이 복리 혜택이 어떻게 계속 발생하고 저희의 모멘텀이 상승할지에 대해 매우 불리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비타 성장에 대한 전망도 주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성장하고 의미 있게 두 자릿수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계시며 저희는 볼륨의 혜택을 얻고 기술을 계속 배치함에 따라 많은 혜택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2년 전 그 미팅에서 가졌던 방향에 대해 매우 기분 좋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덧붙이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은 너지가 말한 점유율 상승이며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1년 이상 전에 시작한 이니셔티브들 때문에 복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랫포밍이 완료되고 샤론이 언급한 테크 인벤스먼트, 저희의 로열티 프로그램, 웨이 베리파이드, 시간이 지나면서 피지컬 리테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되는 모멘텀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크로 컨텍스트가 있고 저희는 카테고리 자체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매크로 컨텍스트가 탑라인에서 상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추가 질문으로 만약 페이드 서치가 에이전틱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면 광고 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에 대한 가시성이 있나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이론적인 것인가요?
제 생각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는 이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는 방법은 챗봇의 사용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서치가 어떻게 진화할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글 서치 인터페이스 같은 서치 인터페이스가 더 에이전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챗봇이 서치를 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그 새로운 버전이 무엇이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서치의 목표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돕는 답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려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웨이페어가 최고의 오퍼링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저희는 정말 잘 노출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자산의 미디어 소유주가 누구이든 그들이 광고를 통해 그것들을 수익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페이드 서치가 다른 형태의 페이드 서피스로 변할 수 있고 오가닉 서치는 새로운 서피스나 오가닉 답변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이나 메타나 핀터레스트 등 모든 미디어 자산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초기 테스터가 되어 초기 단계에 그들에 맞게 매우 최적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AI 챗 LLM 회사들과 하고 있는 작업도 다르지 않으며 저희는 그들 중 다수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0명의 기술 조직을 보유하고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기술 지향적으로 생각하며 상인보다는 엔지니어에 더 가깝게 묘사되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는 것의 혜택 중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시즌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파이퍼 샌들러의 피터 키스라인에서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헤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점유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진한 주택시장과 관세를 고려할 때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업계 배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지 씨, 업계 배경에 대해 그것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교체 주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업계 배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은 그것이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여러 해 동안의 두 자릿수 감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있던 위치에서 꽤 멀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 본다면 저희는 장기적인 트렌드였던 것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은 더 이상 그런 속도로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것이 평탄한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아마도 고점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깼고 기본적으로 소위 바닥을 쳤거나 어떤 종류의 억눌린 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억눌린 저점에 도달하면 교체 주기나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이사하는 사람들, 가구 형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정도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아이템을 구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카테고리에서 구매가 0이 되는 지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기가 있고 여러분은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4% 미만의 모기지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이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모기지로 리파이낸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비용 모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고 그들은 결국 고비용 모기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천천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을 내다볼 때 지금 주택시장이 저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결국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테고리에서의 구매가 결국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의 것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아마도 일정 기간에 걸쳐 평균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급격한 상승세인지는 덜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오늘 아침 코멘트에서 저희가 가진 전략과 저희가 가진 복리 이익, 복리 점유율 상승, 그리고 성장과 에비타에 대한 복리 혜택이 정말로 저희가 통제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시간을 할애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셀프 헬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혁신을 런칭하고 그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과 서플라이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의 기술적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조 원 규모의 탐에서 겨우 1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저희가 카테고리가 더 무력한 상황에서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며 카테고리가 더 활력을 얻게 됨에 따라 그것이 성장에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주제인 구글 쇼핑을 통한 아마존의 광고 중단이 3분기 초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기 동안 매출이나 광고 레버리지에 어떤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채널에서의 지출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 후 지출을 완전히 없앴다가 다시 특정 국가들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버전의 테스트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홀드아웃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대규모로 몇 가지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광고가 생산적이고 점진적이며 계속하고 싶을 만큼의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광고하는 곳에서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포켓들을 생각할 때 저희는 이미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페이드 서피스와 옥션에 누가 노출되는지 생각할 때 항상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최적의 점유율만큼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고할 수도 있는 곳들 중 여러분과 덜 관련이 있는 곳은 여러분이 어차피 거기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가격이 0에 아주 가깝게 내려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거나 여러분의 오퍼링이 광고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효과는 아마존 바로 아래의 점유율에 있었고 아마존의 입찰가 때문에 갑자기 인벤토리가 열려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다음 사람에게는 분명 혜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 저희의 전문적인 성격과 저희가 집중하는 곳,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가진 점유율 정도를 고려할 때 그것은 저희에게 정말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피터님, 분기 동안 지출 레버리지를 무엇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는 그것을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프리트래픽에서 좋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준비된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저희가 한동안 추진해온 분야인 앱 다운로드 증가와 앱 사용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홀드아웃 테스트로 인한 일회성 혜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1에서 12% 범위를 넘어서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그중 일부는 확실히 저희가 수행하는 홀드아웃 테스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희 모델링의 효능을 보장하는 데 솔직히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격상 일회성입니다.